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넓은 집에는 오직 저만의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현관문 소리에 예민했겠지만 그날은 피로가 겹친 탓인지 세상을 향한 모든 감각이 무뎌져 있었죠. 샤워를 마친 후 습한 기운이 실어 가벼운 속옷 차림으로 침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머리를 말리던 그 짧은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정적. 거울을 통해 비친 것은 방문 앞에 굳어버린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흐트러짐 없으시던 아버님은 손에 든 반찬 가방을 놓칠 뻔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온몸에 피가 얼굴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옷을 찾아 몸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느릿하게 흘렀고 아버님의 흔들리는 눈빛과 저의 당혹감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아버님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사과를 남기고 황급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기에 방심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아버님의 그 당황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챙겨 입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꺼운 니트를 껴입고 몸을 꽁꽁 싸맸지만 이미 노출되어 버린 공기의 감촉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어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주방에서 내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제가 나가야만 이 상황이 종결될 것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나갔을 때 아버님은 식탁 옆에 서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오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미리 연락을 안 해줘서.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그 눈에는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다. 비번을 안다고 그냥 들어온 내 잘못이 크구나.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사과는 오히려 저를 더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실수였다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이 무한하게 느껴졌고 아버님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마다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금방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지만 밖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 좀 앉아 있어도 되겠니? 아버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내어드리는 제 손길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을 때 아버님의 손끝이 살짝 스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방금 전 방 안에서의 그 공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까 내가 본 것은 잊어라. 하지만 아버님의 말이 뒷부분을 잃고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왜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고 저는 아버님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그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경 쓰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불러온 이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고
거실의 조명은 평소보다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시선이 가끔 제 발끝이나 손목에 머물다 급히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찰나의 장면이 우리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아가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지. 아버님이 다시 무겁게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있었나 봐요. 제 말에 아버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미안함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감출 수 없는 본능적인 흔들림이 그 찰나에 스쳤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저를 응시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이 집안에 여자 기운이 있다는 것이 가끔은 낯설기도 하고 또 가끔은 아버님은 말을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외로움과 방금 전 제가 보여준 의도치 않은 그 모습이 그분의 억눌려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시선을 피하며 찻잔에 물을 채웠습니다. 차를 따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뜨거운 물방울이 손등에 튀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제 손등 위로 손을 겹치셨습니다. 되었구나. 조심해야지. 그분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아버님의 소나귀에는 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 아버님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손을 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분의 존재감은 거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가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대한 사과로 끝났어야 할 대화는 점점 더 본질적인 긴장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주방을 정리하려 했지만 아버님은 돌아서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까 본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인 줄 내가 미처 몰랐던 모양이다. 그 마른 선을 너물듯 말듯 위태로운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 뒤로 숨어있던 묘한 흥분과 두려움이 공존하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의 고백 아닌 고백은 저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큰 신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그 짧은 순간이 내 가슴을 너무나 세게 두드리는구나. 아버님은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제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그분의 채취와 섞인 희미한 담배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눈에는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거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 금지된 긴장감에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은 불쾌함이라기보다는 낯선 자극에 가까웠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아끼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의 목소리는 이제 귓가에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외부의 빗소리는 차단된 채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주는 기묘한 전율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뺨을 지나 목덜미로 내려갔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금기된 선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고 빗줄기는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 관계는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길이 닿았던 목덜미에 뜨거운 열기가 머물렀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깨질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시다 천천히 손을 거두시며 깊은 한숨과 함께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오늘의 이 빗소리와 함께 방금 전의 기억은 모두 씻어내졌구나.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며느리이고 나는 이 집안의 기둥이어야 하니까 그 말씀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기도 했고 저를 향한 마지막 배려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젖은 옷을 여미고 현관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금 서늘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떠난 자리에 남은 희미한 온기와 그 찰나의 눈빛은 제 기억 속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남편을 맞이하고 미소 짓겠지만 우리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그 금기된 비밀은 영원히 침묵 속에 박제된 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의 비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일렁이던 그 기묘한 파동은 밤이 깊어지도록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